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1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ARS 투표를 거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호영 의원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면은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당분간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 내용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자,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이제 뭐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자,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뭐 자동적으로 해임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당이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모습 참 죄송한데, 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그동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이기고 했지만은, 네.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한 4, 5년 전에 그 탄핵당하고, 정권 뺏길 때, 그때에 우리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하나도 개선 못하고, 예.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번에 집권하고 잠깐 이제 긴장이 풀리고 하면서 그대로 이게 노출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깨끗하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결국은 이제 비대위의 가장 큰 과제가 될 텐데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돼가지고 5개월간 당대표 직무를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러면 당대표 직위가 바로 해임되느냐. 네. 이 부분부터가 이제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예. 비대위가 빨리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하고 이 대표와 우리 당이 소송전으로 맞붙게 되지 않도록 그 1차적인 과제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비대위 체제가 갖춰지면은 바로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 이준석 대표의 지위 대표에서 해임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임정국위 회의 때 상임정국위 회의는 그 당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병수 전국위 의장께서는 자동 해임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런데 이 대표와 또 그 가까운 분들은 아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네. 정말 자동 해임되는 건지 아닌지.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서병수 의장님께서 유권 해석을 안 하고 그건 다음에 논의하자고 넘겨버리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역시 그래 되면은 이 대표 쪽에서는 자동 해임 아니다. 그거는 전국위 의장의 개인적 의견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요 부분을 다시 유권 해석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비대위 출범과 관계없이 당대표 시기는 살아있다고 정리를 해주든지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풀든지 그렇게 해줘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 부분 이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 대표와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입장을 맞습니다. 바꿨네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의 해임에 우려를 표했던 분으로서 예. 자, 조혜진 의원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태 최고가 그 가처분 취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대표도 같이 취소하면은 그다음 정치적으로 풀어갈 여지가 있는데 이 대표는 가처분 하겠다고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처분이란 거는 앵커님 아시는 것처럼 본안 소송이 먼저지 않습니까? 예. 본안 소송 전에 이제 하는 거니까요. 본안 소송을 제기해놓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을 붙여서 가처분부터 그렇죠. 먼저 결론 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이 쟁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소송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그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네. 우리 당은 해석상 그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도 자동 해임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쟁점으로 해서 법원에다가 이 유권 해석을 무효화해달라 또는 취소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가처분으로 비대위가 일단은 스톱하게 해달라, 비대위 출범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 해석을 안 했거든요. 그냥 각자 정치적으로 해석해라 이렇게로 우리 서명수 의장님께서 맡겨버린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 보면은 뭘 대상으로 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지 제가 볼 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대표가 소송하기도 쉽지가 않고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가 볼 때 그래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은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 앞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양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해법으로 이 대표가 물꼬를 틀었으면 좋겠고 새 비대위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당 대표를 놓고 이제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예. 자, 김영태 최고위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 대표직도 내려놔야 한다라고 봤고요. 배현진 의원에겐 또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대표 해임에 대한 책임 여당 지도부도 일부 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게 이제 김영태 최고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 그 지도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임기 2년이 보장돼 있는 지도부를 은근슬쩍 이렇게 당원을 적당히 일단 윤리위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무리하게 징계를 내리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뭐 비대위 출범시키고 비대위 출범되면은 자동적으로 해임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쫓아내는 거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기에 이런 이제 최고 지도부가 이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당의 이 큰 분란의 상황에 가장 큰 당사 중에 한 편이 또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표도 우리가 같이 가자. 또 그리고 이제 하고 또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지도부에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한 게 옳은지 그래서 같이 서로 존중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는 그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곧 출범을 할 텐데요. 제1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이 당의 통합이고 실제 구체적인 게 이준석 대표 문제를 푸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소송전으로 가지 않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풀고 이 대표의 입지도 보호해주고 또 서로 대립하는 쌍방이 같이 손잡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는 그 사이에 우리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여당이 이런 당 내분 때문에 역할을 못한 책임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확실히 국정 성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 혁신해야 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태가 근원적으로 보면은 탄핵당할 때 우리 당의 그 못난 모습이 구조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체질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의식 구조라든가 행태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혁신하는 것 완전히 개혁된 변화된 집권당의 모습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 조호영 비대위가 해야 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혜준 의원께서는 그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시잖아요. 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대로 살죠. 그 혁신위는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으니까 이준석 대표 지위가 흔들리면 이것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계속 있었는데 예. 이거는 당대표의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근거해서 출범한 당의 공식 기구입니다. 지도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 조호영 대표도 이번에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회견문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혁신이 중요하고 혁신위하고 같이 가겠다.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안을 만들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분명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비대위의 이제 성격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뭐 전당대회와도 연관이 돼 있어서 나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혁신형 비대위. 그러니까 조금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형태의 혁신형 비대위가 있고 관리형 비대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라는 쪽에 이제 의견도 있고 말이죠.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혁신형 비대위에 되고 돌파형 비대위에 되고 분명한 역할 이 문제를 풀고 또 그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비대위라야 의미가 있다. 전당대회를 그 가을에 열기로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여튼 2-3개월만 존속하면서 전당대회 준비만 하는 말하자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같은 역할의 비대위는 의미가 없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혁신 비대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자체도 이준석 대표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그 불법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이 가을에 정기국회 때 집권당이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한다는 게 국민들한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이 조호영 전 원내대표부터가 혁신은 비대위가 돼야 되고 최소 5개월 이상의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비대위원장 수락하신 거 보면은 지도부하고 사이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5개월 이상 비대위가 존속할 것이다. 그걸 정리하고서 아마 수락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비대위 체제가 이제 끝날 때쯤 이제 내년 초쯤 되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출마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대표 지위가 정리가 되었죠.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때 복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복귀하게 되고 안 살아있다는 걸로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자동 해임되는 걸로 정리된다면 그때는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 출마할 거냐 여부, 그게 이제 논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 혁신에 주력하는 혁신형 비대위라고 이렇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혁신위원회와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비대위가 하는 역할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당내 분란을 이렇게 봉합하고 통합시키는 역할, 또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 세 번째 당의 혁신 가운데 세 번째 일을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 혁신위원회라고 보면 되고 그 혁신위의 활동을 비대위가 이제 리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인 당 혁신 과제를 풀어내는 역할을 혁신위원회가 할 것이다. 그걸 이제 비대위가 지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조 의원님을 포함해서 김웅 의원 또 하태경 의원 이 세 분이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 분이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또 무게를 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다시 정치 활발하게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우리 당이 똑바로 서고 또 국정이 우리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 상황의 당 내부는 이 대표를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방식이 아니고 그 입지를 존중해주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거지. 이 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공격하는 사람들만 문제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네. 그 어느 한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새 정부 성공하는 길이고 내후년에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고 정권 재창출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의 네. 정치적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뭐 어떻게 하실는지 그거는 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뭐 끝으로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이준석 예.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그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예. 이 대표가 지금 이 당의 당 대표로서 지위도 기존의 이 정당의 대표로서 지위도 지금 제대로 좀 충실하게 안정적으로 예. 그 운영을 못해가지고 큰 이 분란이 났은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밖에 나가서 새 당을 만들어서 그걸 성공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고. 예. 그러면 본인도 망하고 우리 보수 진영도 괴멸시키는 예. 그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예. 좀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예. 신당 창당은 안 하겠다. 그렇군요. 그렇게 올린대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바른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